단순한 빨간 실 한 가닥을 왼쪽 손목에 묶는 일이 현대 심리학이 아직도 발견 중인 고대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혁명적인 스위스의 정신분석가 칼을 융은 이 고대의 상징에서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신비를 이해하는 열쇠를 보았는데 왜 하필 왼쪽 손목일까? 왜 붉은색은 우리 영혼 속에서 그렇게 원초적인 무언가를 깨우며 어떻게 이 작은 물건이 이성적인 마음으로는 상상하지 못한 영적 연결을 열어줄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융은 집단 무의식에 깃든 보편적 원형을 연구했고 빨간 실이 단순한 미신이나 부적이 아니라 의식의 숨은 층으로 통하는 직접적인 관문임을 발견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을 상징하며 전통 과학이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의 운명과 목적에 관한 진실을 드러낸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상징이 어떻게 공시성, 예정된 관계, 그리고 모든 영혼을 잇는 보이지 않는 실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놓는지 발견할 준비를 하라. 융이 밝혀낸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일 왼쪽 손목에 수수께끼. 왜 하필 이쪽인가? 칼을 융이 처음으로 왼쪽 손목에 빨간 실을 묶은 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는 즉시 미신이나 민담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분석적 사고는 이 특정한 위치가 지닌 깊은 의미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왜 왼쪽 손목인가? 어떤 고대의 지혜가 수많은 문화로 하여금 가장 신성한 보호 상징을 바로 이 자리에 두도록 이끌었는가? 그 답은 융이 평생 탐구한 인간 의식의 구조와 미묘한 에너지의 깊은 곳에 놓여 있다. 고대 전통과 현대 신경과학 모두에 따르면 신체의 왼쪽은 수용적이고 직관적이며 여성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이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근본적 이중성에 관한 것이다. 융은 왼쪽 손목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독특한 관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관장하는 우세한 오른쪽과 달리 왼쪽은 상징, 꿈, 직관적 태체 영역에서 작동한다. 우리가 이 특정한 위치에 빨간 실을 두는 것은 의식의인지 바깥에 존재하는 에너지들을 위한 물리적 돛을 만드는 일과 같다. 손목 자체도 융심리학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손, 즉 세상에서 행동하고 창조하는 능력과 팔, 즉 힘과 의지를 이어주는 연결부를 상징한다. 따라서 왼쪽 손목은 무의식의 지혜와 그 지혜를 물리적 현실로 구현하는 능력 사이의 다리가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바뀌고 내면의 미이 외적 행동으로 전환되는 지점인 것이다. 고대 문화는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 왼쪽 손목에는 심장의 상태를 드러내는 맥이 있고 심장은 의식과 영적 자각과 연관된 장기로 여겨진다. 힌두 전통은 바로 이 위치를 통과해 더 높은 존재의 영역과 연결되는 미묘한 에너지 통로를 말한다. 유대 신비주의에서도 왼손은 받는 손, 신성한 에너지와 보호를 끌어들이는 손으로 여겨진다. 융의 환자들은 왼쪽 손목에 빨간 실을 착용하기 시작한 뒤 자각에 깊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자주 보고했다. 그들은 꿈과 더 연결된 느낌, 공시성에 더 민감해진 감각, 삶이 끊임없이 보내는 미묘한 메시지에 더 열려있는 상태를 묘사했다. 이는 단순한 플라세보 효과가 아니라 인정받기를 기다리던 정신에 잠든 측면들이 활성화된 결과였다. 왼쪽을 선택하는 일은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우리가 거부하거나 무시해온 자기의 측면들과도 이어진다. 왼쪽 손목에 두는 행위는 그림자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온전함의 필수 요소로서 받아들인다. 수용적인 쪽에 빨간 실을 두는 순간 우리는 숨겨진 자기의 부분들이 드러나 의식적 성격과 통합되도록 초대한다. 현대 신경과학은 왼쪽의 중요성에 관한 융의 직관을 상당 부분 뒷받침했다. 신체의 왼쪽을 조절하는 뇌의 우반구는 창의성, 직관, 공간 인식, 정서적, 상징적 정보 처리와 연관된다. 빨간 실의 존재를 통해 왼쪽 손목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이러한 더 섬세한 의식의 측면으로 연결되는 신경 경로를 자극하게 된다. 왼쪽 손목은 또한 융이 깊이 의미 있게 보았던 방식으로 취약함을 상징한다. 쉽게 숨기거나 보호할 수 있는 신체의 다른 부위와 달리 손목은 드러나 있고 눈에 띄며 민감하다. 이처럼 취약한 위치에 신성한 상징을 두는 선택은 용기와 신뢰를 요구하는데 융은 이런 자질이 영적 성장과 심리적 통합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이 붉은색과 그 숨겨진 심리적 비밀, 신성한 실의 색으로 빨강이 선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융이 색채 심리를 탐구한 결과 그 의미는 문화적 취향이나 미적 선택을 훨씬 넘어선다. 인간 의식의 지형에서 빨강은 가장 깊은 심리적 영적 중심과 공명하는 근본 주파수로 작동한다. 융은 빨강이 생명력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보았는데 그는 이를 가장 넓은 의미의 리비도라고 불렀다. 이는 성적 에너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창조와 변형을 추동하는 생명의 힘을 포함한다. 우리가 빨강을 마주할 때 우리 안에 원초적인 무언가가 깨어난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본질로 우리를 잇는 감각이다. 이는 학습된 행동이 아니라 수백만 년의 인류 진화를 거쳐 전해진 유전적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다. 빨강의 심리적 영향은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빨강은 심박수를 높이고 순환을 자극하며 각성을 강화해 행동과 변화에 대비하게 만든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신체 반응이 더 깊은 심리 과정의 표면적 발현에 불과하다고 이해했다. 무의식의 영역에서 빨강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빨강은 혈액의 색, 즉 생명을 몸 전체로 운반하는 신성한 유체에 새기면서 동시에 불의 색, 즉 물질을 에너지로 변형시키는 원소에 새기기도 하다. 우리가 왼쪽 손목에 빨강을 두를 때 우리는 두 측면을 함께 호출한다. 생명을 유지하고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피의 힘과 초월적으로 변형시키는 불의 힘이다. 융이 환자들의 꿈을 분석했을 때 빨강은 중요한 심리적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것은 한 의식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을 표시하며 필요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변형의 전령처럼 작동했다. 따라서 빨간 실은 이러한 변형 과정에 대한 의식적인 초대가 된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의식에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다. 빨강은 또한 융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부른 모든 개인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측면과도 연결된다. 빨강은 성 역할을 넘어서는 열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생명을 주는 성질을 담고 있으며 우리의 본질적 인간성에 말을 건다. 우리가 빨강을 착용할 때 이 손과 뿌리 손, 우리는 이러한 근본 측면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고대 전통은 빨강의 심리적 힘을 직관적으로 이해했다. 많은 문화에서 빨강은 가장 신성한 의례와 가장 강력한 보호의식에만 허락된 색이었다. 그것은 사랑과 전쟁, 창조와 파괴와 연관된 신들과
여신들의 색이었는데 겉보기에는 반대되는 힘들이 사실은 동일한 변형 에너지에 서로 다른 얼굴임을 융은 알아보았다. 전통적인 실에 쓰인 특정한 붉은 빛의 농도 역시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다. 현대의 합성 소재가 내는 밝고 인공적인 빨강이 아니라 천연 염료가 만들어내는 더 깊고 복합적인 빨강, 꼭두선이, 뿌리의 붉음, 코치닐의 붉음, 산화철의 붉음 같은 자연의 빨강이다. 이런 자연의 붉은 빛에는 미세한 변주가 담겨 있어 우리의 심리 구성에 서로 다른 측면의 말을 걸고 내면 풍경과 더 섬세하고 완전한 공명을 만든다. 융은 능동적 상상 훈련에서 빨강을 다룬 환자들이 오래 막혀있던 영역에서 돌파를 경험하는 경우를 관찰했다. 빨강은 심리적 장벽을 녹여 억압된 감정과 통찰이 떠오르고 의식적 자각과 통합되도록 돕는 듯했다. 빨간 실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변형 과정이 계속 활성화되도록 부드럽고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한다. 빨강의 가시성도 결정적인 심리적 역할을 한다. 배경으로 사라질 수 있는 더 은은한 색과 달리 빨강은 시선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의도를 끊임없이 의식 위로 끌어올려 신성한 실천이 무의식적 습관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것을 막는다. 빨간 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성장과 변형에 대한 헌신을 다시 상기한다. 융의 관점에서 빨강은 프리마 마테리아, 즉 무한한 발달 가능성을 품은 의식의 원재료를 상징한다. 그것은 시작의 색, 개성화 과정을 점화하는 최초의 불꽃이다. 왼쪽 손목에 빨강을 두른 채 우리는 이 창조적 잠재력과 끊임없이 다시 연결되며 우리의 영적 실천이 단순한 의례나 미신이 아니라 살아있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남도록 한다. 보이지 않는 실, 융이 운명의 연결을 발견한 방식, 카를 융이 빨간 실에 대해 내린 가장 심오한 계시는 고대 문헌이나 문화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그의 모든 믿음을 뒤흔든 일련의 놀라운 우연의 일치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마리아라는 한 환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중년의 여성인 마리아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과 연결된 듯 보이는 빨간 실에 관한 반복되는 꿈에 시달리고 있었다. 융은 처음에는 이를 전형적인 상징적 꿈 분석의 사례로 접근했지만 이후 전개는 인간의 연결에 대한 그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었다. 어느 상담 시간에 마리아는 생생한 꿈을 묘사했다. 그녀는 미로처럼 얽힌 도시를 가로질러 붉은 실을 따라가다 마침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마주하게 되었고 그 실은 두 사람의 왼쪽 손목을 잇고 있으며 따뜻하고 살아있는 에너지로 고동치고 있었다. 사흘 뒤 마리아는 커피숍에서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를 만났는데 얼굴도 같고 온화한 눈빛도 같았으며 꿈에서 눈여겨봤던 왼쪽 눈썹 위의 흉터까지 똑같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역시 그녀에 대해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건은 융이 훗날 보이지 않는 실현상으로 이해하게 될 것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를 촉발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혼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한 연결이었다. 그는 유사한 사례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기존 심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 거듭 나타났다. 환자들은 낯선 이들과 자신을 잇는 붉은 실을 꿈에서 보았고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실제로 그들을 마주쳤으며 그 만남은 평범한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지성에 의해 연출된 듯 보이곤 했다. 융은 붉은 실이 단지 상징이 아니라 자신이 집단 무의식이라 명명한 영역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적 연결의 물리적 표상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연결의 실은 물리적 공간과 선형적 시간의 한계를 넘어 작동하며 카르마적 유대, 미완의 과제 혹은 개성화 여정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목적을 공유하는 영혼들을 잇는다. 이 발견은 융으로 하여금 동시성의 실 이론을 발전시키게 했다. 의미 있는 우연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우리 삶을 가로지르며 직물처럼 엮여 운명 자체의 천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는 왼쪽 손목에 붉은 실을 두른 사람들이 이런 동시성 패턴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관찰했는데, 마치 물리적 실이 안테나처럼 작동해 보이지 않는 연결망에 대한 감도를 높여주는 것 같았다. 융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연결은 종종 특정한 양상으로 드러났다. 어떤 실은 함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잇고, 또 어떤 실은 서로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인연을 연결하며, 또 다른 실은 겉보기에 전생과 같은 이전 삶에서 중요한 관계를 공유했던 영혼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붉은 실이 이런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의식해 보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 뿐이었다. 융이 기록한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는 하인리히라는 사업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연이은 직업적 실패 이후 붉은 실을 차기 시작했고, 몇 달 안에 자신에 대해 꿈을 꾸고 있던 낯선 사람 7명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 각자는 하인리히가 커리어를 재건하는데 정확히 필요로 하던 기술, 인맥 혹은 자원을 지니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중 몇몇이 붉은 실이 등장하는 꿈에 이끌려 특정 장소로 가게 되었고, 그 결과 하인리히와의 우연한 조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융은 보이지 않는 실 현상이 통상적 인과를 초월하는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고 문서화했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그는 대륙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도 실로 연결된 상대가 중대한 인생 사건을 겪을 때 왼쪽 손목에서 동시에 신체적 감각을 느끼는 사례들을 기록했다. 시간 또한 유동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이들은 미래의 만남을 예지하는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고, 그 만남이 나중에 꿈에서 본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 심리적 함의는 충격적이었다. 융은 인간이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광대한 의식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된 노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붉은 실 전통은 이 고대의 지혜를 보존해왔고, 이러한 더 깊은 연결의 층위에 접근하고 그것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실용적 방법을 제공했다. 우리가 붉은 실을 찬다는 것은 단순히 미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조상들의 의식의 기술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보이지 않는 실에 대한 융의 탐구는 이러한 연결이 종종 중요한 메시지나 지침을 담고 있음을 발견하게 했다. 환자들은 실의 연결을 통해 경고 혹은 영감을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마치 그 네트워크가 더 높은 지혜를 전달하는 통신 체계처럼 작동하는 듯 했다. 어떤 이들은 다음 단계에 필요한 사람이나 정보와 정확히 마주치게 될 장소로 자신이 끌려간다고 묘사했다. 이 현상은 또한 깊이 치유적임이 드러났다. 융은 많은 환자들이 실의 연결과 의식적으로 작업할 때 정서적 치유는 물론 신체적 치유까지도 깊게 경험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자체의 지성을 지닌 듯 각 개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만남과 경험을 조율하는 동시에 의식의 집단적 진화를 돕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붉은 실의 연결이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우주적 지성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패턴을 따른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이루고 구체적 도전을 극복하며 특정한 재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과 연결되었다. 보이지 않는 실은 영혼들을 운명으로 이끄는 더 큰 설계의 일부처럼 보였고, 동시에 인간 경험이라는 더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함께 엮어나갔다. 사동시성과 붉은 상징의 힘, 칼융의 획기적인 동시성 개념과 붉은 실 전통 사이의 관계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적 이해가 교차하는 가장 매혹적인 접점 중 하나를 이룬다. 융이 정의한 동시성, 즉 인과로 설명될 수 없는 의미 있는 우연은 붉은 실을 영적 수행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융은 붉은 실을 착용한 환자들의 삶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는 그가 처음엔 단지 놀라운 우연이라 치부했던 일들이 가득했지만 패턴이 누적되자 그는 훨씬 더 중대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붉은 실은 동시성 사건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동하는 듯했으며 통계적 확률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빈도로 의미 있는 우연을 착용자의 삶 속으로 불러들였다. 융이 발견한 이 현상의 작동 원리는 붉은 실 자체의 상징적 힘에 있었다. 융 심리학에서 상징은 단순한 표상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사이,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사이의 영역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실체다. 우리가 붉은 실 같은 강력한 상징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상징이 지닌 고유한 의미와 목적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기 시작하는 원형적 힘을 활성화한다. 붉은 실의 상징에는 연결, 운명, 신성한 파트너십의 원형이 담겨 있다. 우리가 이 상징을 몸에, 특히 수용적인 왼쪽 손목에 둘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의식이 이러한 원형적 패턴과 일치하는 경험을 인식하고 끌어당기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셈이다. 그러면 무의식은 우리의 주의, 결정, 심지어 신체적 움직임까지도 이끌어 동시성 사건을 만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융은 이 과정이 환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다. 한 여성 사라는 고통스러운 이혼 뒤 삶의 목적과 공동체 감각에서 완전히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으며 붉은 실을 차기 시작했다. 불과 2주 만에 그녀는 정밀함이 거의 마법처럼 느껴질 정도로 일련의 동시성을 경험했다. 그녀는 우연히 들어간 중고서점에서 관계 치유에 관한 책을 발견했고 마트 계산대 줄에서 자신의 특정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를 만났으며 붉은 실을 알아본 커피숍에 낯선 사람이 다가와 지지 모임에 초대했다. 이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동시성이었던 이유는 그것들이 지닌 의미와 완벽한 타이밍 때문이었다. 각 만남은 그녀가 치유 여정의 그 순간에 정확히 필요로 하던 것을 제공했고 그녀가 만난 각 사람 또한 자신들만의 의미 있는 우연의 연쇄를 통해 그녀에게 손을 내밀도록 이끌려왔다. 붉은 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의 삶 주변에 동시성의 장을 활성화한 듯했다. 융의 분석은 붉은 실이 그가 동시성적 응집이라 부른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밝혔다. 이는 내면의 심리세계와 외부의 물리세계가 점점 더 정밀하게 서로를 비추기 시작하는 상태로 생각과 꿈과 의도가 정상적인 경계를 넘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외부 사건과 만남으로 나타나며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 사이의 경계가 더 투과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붉은색 자체도 이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붉은색은 동양 전통에서 루트 차크라와 연관된 색으로 물리적 현실과의 연결 및 물질 세계에서
의도를 구현하는 능력을 관장하는 에너지 중심과 연결된다. 우리가 붉은색을 의식적 상징으로 다룰 때 의식과 물리적 현현 사이의 다리를 강화함으로써 동시성 사건들이 물질화되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융은 붉은 실이 끌어들이는 동시성들이 종종 무더기로 나타난다고 관찰했는데 마치 그 상징이 높아진 가능성의 창을 열어 여러 의미 있는 우연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펼쳐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그의 환자들은 자신이 은총의 상태로 살고 있는 듯 느꼈다고 보고했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겪는 모든 상황이 그들의 성장과 진화를 지원하도록 완벽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을 왼쪽 손목에 두는 것은 그 동시성적 힘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신체의 왼쪽은 뇌의 오른쪽 반구가 관장하는데 이 반구는 선형적 논리보다 패턴, 의미, 연결을 처리합니다. 이쪽에 상징을 두면 우리는 본래 동시성적 패턴과 의미 있는 관계에 조율된 의식의 부분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융은 또한 같은 공동체나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붉은 실을 착용할 때 그 동시성 효과가 증폭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은 하나의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 한 사람이 경험한 동시성이 종종 그룹의 다른 이들을 포함하거나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곤 했습니다. 이는 상징의 힘이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작동하여 그 실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운명을 함께 엮는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붉은 실과 동시성의 관계에서 가장 심오한 측면은 늘 존재해왔지만 일상적 의식에는 보이지 않던 숨은 패턴과 연결을 드러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융은 환자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며 겉보기에는 무작위였던 사건들이 성장과 진화라는 일관된 서사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의미와 목적의 실마리들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실이 이런 패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보이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오집단 무의식과 상징의 보편적 언어칼을 융의 혁명적 발견인 집단 무의식은 서로 역사적 접촉이 없었던 상이한 문화권들 전반에 걸쳐 붉은 실 상징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검증 중 하나를 얻었습니다. 티베트의 고대 사원에서 아마존의 토착 부족에 이르기까지 중세 유럽의 신비 전통에서 호주 원주민의 영적 실천에 이르기까지 붉은 실은 보호, 연결, 운명의 일관된 상징으로 등장했습니다. 융의 이해에서 이러한 보편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가 원형적 패턴이라 부른 것, 인간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존재하는 의미의 근본 구조의 증거였습니다. 수천 년의 진화 동안 축적된 공유된 인간 경험의 거대한 저장고인 집단 무의식은 문화적 경계와 언어적 차이를 초월하는 상징을 통해 말합니다. 붉은 실은 이러한 원초적 상징 중 하나로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 영혼에 공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융이 다양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붉은 실의 표현을 탐구하자 근본적으로는 같은 원형적 진실을 가리키면서도 흥미로운 변형들이 드러났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왼쪽 손목에 착용하는 붉은 실은 악한 눈과 부정적 에너지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신비적 이해와 연결되며 그 관습은 라헬의 무덤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져 순례자들이 무덤을 붉은 실로 7번 감은 뒤 보호의 팔찌로 잘라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의식은 착용자를 유대 의식 속에서 라헬이 상징하는 보호와 양육의 모성적 에너지에 연결합니다. 중국 문화에서 붉은 실은 운명의 붉은 실 전설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붉은 끈이 시간, 장소, 상황과 무관하게 만나도록 운명 지어진 이들을 연결한다고 말합니다. 이 실은
늘어나거나 엉킬 수는 있어도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때가 오면 예정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중국의 이해는 이 실의 역할을 연애적 운명에 강조하지만 융은 이 원형이 낭만적 관계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의미 있는 연결을 포괄한다고 보았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전통에서는 영적 입문을 표시하는 성스러운 실의식에서부터 성자에게 축복받은 붉은 끈을 신도들의 손목에 묶어 보호와 영적 진전을 기원하는 관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적 실천 속에 붉은 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들 전통에서 붉은 실은 개인의 영혼과 보편의식 사이의 연결을 나타내며 우리 안에 내재한 신성과 영적 잠재력을 상기시키는 표지로 기능합니다. 북미 원주민 문화에도 붉은 실 상징의 고유한 형태가 있으며 종종 드림캐쳐와 다른 보호 부적에 포함됩니다. 이들 전통에서 붉은 실은 존재의 그물 속에서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생명력을 뜻하며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신성한 연결을 존중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융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서로 완전히 고립된 채 발전했음에도 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이 공통 주제를 공유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호와의 일관된 연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연결의 강조, 왼쪽 손목이나 다른 수용적 신체 부위에 두는 배치, 그리고 붉은색을 성스러운 색으로 사용하는 관습은 모두 문화적 조건화를 초월하는 더 깊은 진실을 가리켰습니다. 이러한 보편성은 붉은 실, 상징이 집단 무의식에서 솟아나 연결에 대한 우리의 깊은 갈망, 알 수 없는 힘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 지각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관계의 그물 속에 존재한다는 직관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융은 사람들이 붉은 실과 함께 작업하기 시작하면 문화적 맥락을 사전에 알지 못했음에도 고대 전통들과 유사한 실천과 이해를 자발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원형적 지식이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며 적절한 상징과 실천에 의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의 이론에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 상징을 통해 소통하는 이유는 상징 언어가 이성적 사고와 문화적 조건화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실 같은 상징은 지적으로 설명하려면 방대한 철학적 논의가 필요할 복잡한 진실을 현실에 대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상징은 분석적 마음을 우회하여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더 근원적인 내팩에 직접 말합니다. 융은 붉은 실과 작업한 환자들이 종종 다른 원형적 상징들과 통찰에도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관찰했습니다. 실은 집단 무의식의 더 넓은 상징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하여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에만 제한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지혜 전통에 접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붉은 실 상징의 보편적 성격은 또한 인간의 진화와 의식에 관해 심오한 무엇인가를 드러냈습니다. 융은 붉은 실 같은 상징이 문화 전반에 지속되는 이유가 인간의 심리적, 영적 발달에서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이론화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중요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차원을 탐색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붉은 실이 모든 문화에서 치유, 전통, 보호 관습, 영적 입문 의식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조상들이 현대 문명이 크게 잊어버린 의식과 현실의
어떤 측면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이 고대의 지혜를 보존하여 그 상징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우는 이들에게 노스톱하게 합니다. 6. 예정된 관계실이 소울메이트에 대해 드러내는 것. 융의 붉은 실 현상에 대한 조사는 그를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심오한 발견 중 하나로 이끌었는데, 그는 이를 예정된 관계, 매력, 궁합, 환경에 대한 통상적 설명을 초월하는 영혼들 사이의 연결의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붉은 실이 사람들을 중요한 타인에게로 이끄는 듯한 사례들을 수년간 기록하며, 융은 특정 관계들이 개별화와 영적 진화의 더 깊은 목적에 어떻게 봉사하는지에 대한 혁명적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낭만 문학과 영성 담론에서 대중적인 소울메이트 개념은 그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차원을 띠게 되었습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는 붉은 실로 표시되는 예정된 관계들이 반드시 본질적으로 로맨틱한 것이 아니며 언제나 조화롭거나 쉬운 관계도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다. 오히려 이러한 관계들은 심리적, 영적 성장의 촉매로 작용하며 서로가 진화하고 치유하며 가장 깊은 목적을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 영혼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한데 모은다. 융의 환자 기록에는 붉은 실을 착용한 사람들이 처음 만났는데도 즉시 익숙하게 느껴지는, 마치 수많은 생애 동안 알고 지낸 듯한 사람을 마주한 사례가 수십 건 담겨 있었고, 이런 만남은 종종 강렬한 감정 반응, 생생한 꿈, 이성적 설명을 거부하는 피할 수 없음의 감각을 동반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가 일관되게 중대한 삶의 변혁, 치유 과정, 영적 각성을 촉발했으며, 이는 어느 한쪽도 혼자서는 이뤄낼 수 없었던 변화였다는 점이다. 융이 가장 자세히 기록한 사례 중 하나는 토머스라는 음악가에 관한 것으로, 그는 창작의 막힘과 깊은 우울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붉은 실을 착용하기 시작한 뒤 자신의 예술적 잠재력을 열어줄 독특한 호박색 눈의 여인에 관한 꿈을 연속해서 꾸었다. 3달 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들른 서점에서 꿈속과 똑같은 호박색 눈을 가진 시인 엘리너를 만났고, 놀랍게도 엘리너 역시 한 음악가가 자신에게 영감을 주어 창작의 정체를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융이 성스러운 상호성이라 부른 것의 완벽한 예로 전개되었는데, 각자는 상대의 성장과 치유에 꼭 필요한 것을 정확히 지니고 있었고, 토머스의 음악적 능력은 엘리너의 시적 재능을 보완하여 둘 중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협업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더 나아가 그들의 정서적, 영적 연결은 두 사람의 정신 속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듯 했으며, 창의성, 자기이해, 삶의 목적에 관한 돌파구로 이어졌다. 융은 붉은 실의 연결로 확인되는 예정된 관계가 종종 그가 그림자 작업이라 명명한 이원 타동이의 우세와, 즉 거부되거나 숨겨진 성격의 측면을 마주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소울메이트의 연결은 빈번히 서로의 그림자가 상보적으로 맞물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고립된 상태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호 치유와 온전함의 기회를 제공했다. 붉은 실 관계는 또한 융의 보상 개념, 즉 정신이 균형과 완성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 안에서 억눌렀거나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한 특성을 구현한 상대에게 끌렸다.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은 깊이 직관적인 사람과 연결되기도 하고, 극도로 독립적인 사람은 상호 의존과 취약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기도 했다. 융은
이런 예정된 관계가 종종 전생의 연결을 포함한다고 보았으나 이를 엄격한 환생론이라기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 기억과 연결이 문자 그대로의 전생이든 아니면 원형적 패턴의 상징적 표상이든 그 관계에는 오래된 친숙함과 깊은 대체 기운이 깃들어 있어 영혼들이 서로를 다른 맥락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음을 시사했다. 붉은 실 소울메이트의 만남 시점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으며 융은 이러한 만남이 거의 예외 없이 두 사람 모두가 그 관계가 촉진할 특정한 성장에 준비가 되었을 때 일어난다고 기록했다. 마치 동시성의 법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지성이 예정된 만남이 각자의 심리적 영적 발달에서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일어나도록 보장하는 것 같았다. 또한 모든 예정된 관계가 영구적이거나 평생 지속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었고 융은 영혼의 연결을 여러 범주로 구분했다. 특정한 교훈을 제공한 뒤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가르침의 관계, 특정한 상처나 트라우마를 다루는 치유의 관계, 예술적, 혁신적 작업을 촉진하는 창조적 파트너십, 그리고 드물게 두 영혼이 장기적으로 함께 여정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는 완성의 관계가 그것이다. 붉은 실은 이런 복잡한 관계 역학을 위한 일종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듯 했는데 사람들은 의미 있는 영혼의 연결을 공유하는 이들이 가까이 있을 때 왼쪽 손목에서 물리적 감각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어떤 이들은 실이 따뜻하거나 간질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특정 방향으로 당겨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으며 다른 이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선명한 꿈이나 직관적 통찰을 경험했다. 융은 또한 예정된 관계가 종종 개인 둘 사이를 넘어 전체 집단이나 영혼 가족을 포함한다고 발견했다. 붉은 실은 여러 생애에 걸쳐 연결되어 왔고 치유, 창의, 인류, 봉사라는 공동의 사명을 위해 계속 서로를 찾아 협력하는 사람들, 즉 영혼 가족으로 사람들을 이어주었다. 이러한 발견의 실질적 함의는 매우 컸고 융은 환자들에게 특히 붉은 실을 착용하고 있을 때 타인과의 연결의 질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했다. 깊고 즉각적인 알아봄, 강렬한 감정 반응, 서로를 보완하는 재능과 도전,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은 모두 의식적으로 주목하고 길러야 할 예정된 연결의 상계이었다. 또한 융은 예정된 관계가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의식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단지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두 사람 모두 그 관계가 촉진하도록 설계된 성장, 치유, 봉사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붉은 실은 이 성스러운 약속을 상기시키는 표식으로서 두 사람이 자신의 연결이 섬겨야 할 더 깊은 목적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준다. 이제 칼융의 붉은 실에 대한 심오한 발견을 탐구하는 여정의 끝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왼쪽 손목을 바라보라. 당신의 삶에는 아직 인식하지 못한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까? 당신은 어떤 동시성을 단지 우연으로 치부해버렸을까? 융의 혁명적 통찰은 우리가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현실에 대한 제한된 이해를 초월하는 의미 있는 연결에 정교한 그물망 속에 존재한다. 질문은 이러한 신비로운 운명의 실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영혼이 줄곧 찾아온 관계와 경험과 목적을 향해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다. 붉은 실은 단지 고대의 상징이 아니라
존재의 신비 속에서 의식적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이다.